덴티움은 저점 대비해서 452%나 상승하고 약 3년 넘게 상승 중입니다. 덴티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다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덴티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덴티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마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35%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순이익률도 거의 24%가 나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한 이익률은 23%가 나와요. ROE가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데 이쪽 전망이 굉장히 또 밝습니다. 이렇게 마진도 잘 나고 이익도 매년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최근처럼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굉장히 잘 벌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거의 한 200억 정도에서 시작하던 게 지금은 4천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덴티움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를 나타내는 배당 성향이 작년도 기준으로 3%밖에 안 됩니다. 번 돈 대비해서 3%만 배당으로 준다는 건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기업 중에서 배당을 요만큼밖에 안 주는 기업은 웬만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최소한 한 10% 정도는 주는데, 물론 최근에 2차전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주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좀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도 보면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22%나 있습니다. 도대체 번 돈은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현재 덴티움은 22%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이거 수로 나타내면 한 240만 주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13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자사주 소각이 안 될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덴티움 같은 경우가 성장을 꾸준히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배당도 좀 많이 해주면 더욱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면, 덴티움은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잘 버니까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번 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당좌자산이랑 유형자산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당좌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자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유동자산,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 예를 들면 토지나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는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지만 대부분은 설비 투자에 쓰이고 남은 돈은 쌓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덴티움은 현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두고 있고, 2년 전까지는 370억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720억 정도로 2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덴티움은 작년 말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이 1350억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오히려 단기 차입금이 많아요. 단기 차입금은 대표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여서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는 비중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한 방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갚아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간 이자 비용이 6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자 비용은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덴티움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이자가 나가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영업이익이랑 이자 비용의 증가분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랑 이자 비용이 물론 둘 다 증가를 하긴 하지만 2018년도에 420억 벌던 영업이익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1257억을 벌었습니다. 거의 3배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자 비용도 13.8억 정도 있었던 게 68억까지 올라갔는데, 요거는 거의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래도 420억이 1257억으로 간 거랑 13억이 68억 간 거는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자는 적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1년에 1257억 영업이익으로 벌면 한 1년에 68억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많기는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 2분기 기준으로는 121억, 3분기는 280억,
말은 22억을 벌었어요. 근데 오히려 실제로 나간 자본적 지출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오히려 2분기에는 캐펙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그리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고 매년마다 이익이 성장하고 마진도 엄청나게 많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자본적 지출인 많은 상태이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적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벌어놓은 돈은 지금 많습니다. 유볼 기준으로 작년도 말 기준 6,155%가 나옵니다. 근데 배당 성량이 3%면 이거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매년마다 배당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사업적인 전망도 굉장히 밝고 마진도 높고 이런 거는 다 좋긴 하지만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 우리한테 돌아오는 주주 환원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주 환원율이 높으면 요거보다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주주들을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처럼 배당 성향을 한 15% 정도만 맞춰준다 그러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1,500원 정도의 배당금이면 한 1.5% 배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진짜로 갑자기 막 배로 증가하겠죠.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이렇게 꾸준히 잘 보고 있는데 조금만 배당 성향 높여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덴티움의 지난 10년간 돈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EPS 성장률을 보시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 EPS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3.41%가 나와요. 매년마다 23% 성장을 하니까 진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 EPS 성장률이 한 30% 정도 나오는데 임플란트 시장도 전기차 시장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덴티움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2등 임플란트 기업이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상장 폐지하고 그러니까 덴티움은 실질적으로 1등인 회사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률 기준으로 한번 덴티움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5년 EPS 성장률이 23%입니다. 근데 지금 PER이 18.88배 밖에 안 돼요. 오히려 EPS 성장률보다 PER이 낮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매년마다 평균 30% 성장을 하는 기업은 적어도 30배의 PER은 줘도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어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말하기를 PEG를 0.5에서 매수를 하고 1.5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EG는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에요. EPS 성장률은 그 기업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PER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리고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 기업의 성장 속도 대비해서 적정한 주가를 같이 받고 있나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치 배수예요. 그 점에서 따진다면 확실히 덴티움은 성장 속도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뒤 그때의 추정 PER을 보시면 14.92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장 속도를 보자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임플란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덴티움의 지난 10년간 매출액을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무조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난 10년간 덴티움에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를 보면 거의 상승을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다 좋긴 한데 정성민 최대 주주님 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늘리거나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에서 만족하신다라는 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배당 성향 3%는 너무 적은 게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뤘던 덴티움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잘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더욱더 잘 되고 이거를 투자하시는 주주들한테도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